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위한 고대의 지혜,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라는 오래된 경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아줄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걸까요? 그 시작은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마음속의 그 시끄러운 소음,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막 뒤엉켜서 정말 정신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고대의 요가 수행자들은요, 바로 이 상태에 엄청나게 주목했어요. 그들은 우리 내면의 이런 소음을 치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감정, 의식, 이 모든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잠재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치타의 들썩임입니다. 그리고 이 요가 수트라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서, 말하자면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어려운 철학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도구들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겠죠. 요가수트라에서는 이걸 이슈바라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해 내가 나아가려는 그 방향에 대한 아주 확고한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실제로 내면이 변하는 걸 느끼면서 생기는 믿음, 마지막으로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세우는 아주 현실적인 다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기초공사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도구 상자를 열어서 마음을 잠재울 첫 번째 4가지 핵심 열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수트라 1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열쇠, 바로 공감입니다. 근데 이게 남한테 공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바로 나 자신에게, 나의 아픔 과거와 힘든 지금의 경험에 깊이 공감해주라는 뜻입니다. 이야,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나와요. 나를 진짜로 치유하려면 내 힘든 경험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의 힘든 감정을 막 몰아세우고 거칠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수트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결처럼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막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힘으로 꼭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트라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힘은 강압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에 있다고요. 세 번째 열쇠는 흩어진 우리 마음에 대한 해독제, 바로 집중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트에서 장볼 때랑 비슷해요. 이뷰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뚜렷한 목표, 즉 쇼핑 목록이 없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열쇠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바로 초연함. 어떤 일이 닥쳐도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연함의 경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감정이 메마른 로봇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 슬픔, 온갖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도 그 중심을 꽉 잡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닷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열쇠만으로는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릴 때도 있겠죠? 마음이 유독 고집을 부릴 때 말이에요. 그럴 땐 좀 더 섬세한 도구들을 꺼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도구 상자에는 더 많은 게 들어있어요.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에너지인 호흡을 조절한다거나 빛이나 소리 같은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죠. 몸과 마음을 직접 연결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기술들입니다. 자, 이제 정신적 장애물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아주 교묘한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판단적 추론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이게 우리 고통의 90% 이상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마음의 작용 방식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과거의 아픈 기억 같은 나만의 의미를 더 씌우고 그걸 어떤 사건이나 나 자신에게 그대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왜곡된 현실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과거의 기억과 단어라는 덫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판단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생태는 과연 뭘까요? 수트라에 나오는 이 비유 정말 아름답죠? 깨끗한 수정이 눈앞의 사물 색깔을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현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추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순수한 의식 상태입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고대의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을 뿌옇게 만들고 있는 그 색안경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